뭐예요? 지적소관청 대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이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봐요. 자, 지번입니다. 무슨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지번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누가 저거죠? 지적소관청이 어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축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대장 부등기.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를 해놓고 좀 살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켜줘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등기 촉탁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이죠?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을 좀 붙여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쪽에 빠져요. 소유자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죠. 그래서 등기서 누가? 등기부.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그러면 요렇게 해서 화살표를 요렇게 해놔요. 요렇게. 그래서 니꼴 시켜서 이걸 뭐라 그래? 자, 등기 필통지제도. 그걸 요렇게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다. 이게 오늘 아마 11월달 수강풍하는 형님들은 아마 70번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봐봐, 이제 앞으로 이제 손탄제로로 갈지 탄탄제로로 갈지 가시밭길로 갈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잠시 한번 생각해봐요. 뭐예요? 분할.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이렇게 이제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에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면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분할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대상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해봐요. 이제 하나를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를 알아봐요. 뭐예요? 합병. 합병은 뭡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잖아요. 합치면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이 달라졌잖아. 면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 촉탁 대상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네, 결론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봐요. 신규 등록이 있네.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울신. 그러면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마다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도 토지 표시가 달라지죠. 그럼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축척 변경도 마지막 단계.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지목 변경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 촉탁 대상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고요. 자, 요 중간에 이제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느낌, 요런 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11월달 첫 시간에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봐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어때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근데 같은 건데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은 이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추수어, 자, 석수어, 그 다음에 천수어. 그러면 추수어, 석수어, 천수어. 공통점은 뭐예요? 수어죠.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생선이죠. 근데 이걸 조기라고 그런다고. 그럼 조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추수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석수어라고 하기도 하고 천수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저 조기를 빨리 해주는 게 낫다고. 그러면 추수어, 석수어, 천수어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같은 말이에요? 조기. 주자는 무슨 주자? 가을 주자, 가을에 올라온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추석 재래상에마다 조기가 올라가고요. 요 석자는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야. 조기를 해보면 머리가 흰 돌이 두 개가 나온다 해서 돌석자 써서 석수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기를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어디에다 던져? 하늘에다 던져. 그럼 뭐예요? 초가 지붕에 던진다 해서 하늘전자 사서 뭐예요? 천수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이런 뉘앙스를 빨리 캐치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해해야 한 게예요.
이해.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천수어, 그러면 처수어, 섭수어, 천수어는 빨리 암기할수록 좋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 공통점. 바로 직권이라는 거야, 직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이면에는, 등기관 이면에는 뭐가 있다? 직권이라는 단어, 뉘앙스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가 된다? 직권 정리. 얘가 정정해주면 뭐가 돼요? 직권 정정이 돼. 그러면 얘가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무슨 등기가 돼?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뒤에는 또 이상한 게 하나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직권은 누구하고 아까 친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등기법에서 예가 하나 발생해서 그게 자꾸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뒤에는 또 이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다? 통지. 그렇게 살을 붙여놔야 지적정리 표타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월달에 이제 11월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죠? 아들. 그래서 아들. 그 다음에 손자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가 A가 나오면 A, A-A2-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B가 나왔다. 그러면 B-B2-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A가 나왔는데 B-가 나오면 X다 오다. X야. 근데 이게 몇 문제냐? 약 100문제를 찾아요. 100문제, 200문제 중에.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냐? 종이 울렸어요. 합니다. 그냥 급해. 너무 급해. 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가자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천히 생각하면, 제가 입증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민법 모의고사를 준비했는데, 자, 문제 1번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은 문제를, 문제 27번에다 갖다 놓고, 문제 40번에다 갖다 놨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지를 체크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맞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틀리고, 맞고, 또 맞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시험에 뭐예요? 너무 서둘러서 푼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정상이겠죠. 얘가 X면 여기도 뭐다? X가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도 맞았으면 O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문제놨냐? 사례 문제인데, 여기는 사례 문제를 A, B, C로 출제해놨고, 여기는 갑을 변경으로 출제해놨고, 여기는 깁씨, 이씨, 박씨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도 모르고 그냥 풀더라.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 200문제가 넘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문맥이 안 맞는 장이 진짜 많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항상 이런 관계를 자기가 뉘앙스를 깔아놔야 돼. 사실 여기는 뭐다? 사실관계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번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래. 그걸 무슨 적탁? 등기, 적탁. 거꾸로 하면 적탁 등기, 탁청기 등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서는 적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등기하는 뭐다? 직권. 무슨 관계라고 친하지 않아? 이해관계. 그 이면에는 통지. 그럼 이걸 보면 뭐예요? 소유자. 그래도 뒤에 누가 힘써? 등기관. 이렇게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힘쓴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오늘 뭐다? 70번째라고. 그러면 이걸 관계를 따져보면 밑에 한번 봐봐 이제. 자, 천급표시 무슨 이동이 있어요? 토지이동. 토지이동 하면 무슨 적어야 돼? 지적정리. 지적정리는 대표적으로 토지이동이라는 이면은 뭐가 감춰져 있다? 토지 표시가 감춰져 있다고. 그럼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무슨 적탁? 등기 적탁. 그러면 적탁 이제 통지해줄 거 통지해주고. 그래서 무슨 통지다? 지적 통지다. 지적 정리 통지가 이제 개괄적으로 그렇게 보면 흐름이 그렇게 잡아 들어가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지난주에 배웠던 거네. 오늘 배운 거는 축적 변경, 등록상 증정, 행정구역 증정, 도시 개발 사업. 옆으로 빠져봐요. 무슨 정리죠? 지적 공부 정리. 자, 토지 표시 정리해서 토지 표시 살짝 줄 거나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등기 적탁으로 빠져나간다고. 근데 거기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그 형광펜으로 땄잖아요. 글씨 조그맣게 나와 있죠.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게 단골면이에요. 자, 등기부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지적정리 통지를 하네. 소유자가 지적정리할 때. 그러면 통지 사유는 소유자가 지적정리할 때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을 모르니까 뭐 해야죠? 통지죠. 그러면 9개가 전부 외워졌다라는 거야. 통지 사유가 9개가 규정해 놨거든. 그럼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자, 소유권 정리에서 신규 등록지 찾았어요? 신규 등록지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적성 한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해준다고. 그래서 직권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자, 기등록지는 등기 자료,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 그렇게 살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지적 공부 절차 개시 방법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신청. 신청은 대표적으로 소유자, 아까 했던 겁니다. 대의 신청은 아까 사업, 시행자.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여기에서 8개지 뭐가 있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자, 사업 시행자는 누가 신고해요? 도시개발사업 찾았어요? 이때는 누구? 사업시행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완료신고서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 크게 봐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죠? 지적공부 정리. 그래서 거기 특히 2번 정리 절차 요걸 발표해 놓으세요. 앞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무슨 정리 계리서?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그 옆에다가 자, 그 옆에다 화살표 놓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보고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자, 19회 때 2.5점짜리 잘 들어볼래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 계리서는 무슨 적 효력이 있다? 보고적 효력.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정리 시기와 관련돼서 이동 사유 완료된 경우에 거기에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사가 뭐 될 때? 준공될 때. 마지막 제출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기본서를 읽어 나갈 때 지금 요 포맷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워서 이제 나름대로. 자, 지워지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 정리는 무슨 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누가? 지적서 관청의 룰 중심으로 선대장 후등기,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걸 뭐예요? 선등기 후대장. 그걸 뭐라 그래? 등기필 통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자,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도 우리 이제 뭐예요?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올해 뭐가 출제될 예상이 됩니까? 그럼 맨 위에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등기 촉탁하고 지적정리 통지.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여기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오늘 문제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이거예요, 올해.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게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고 지적정리 통지 찾았어요? 올해 문제가 그 문제일 거예요. 만약 출제된다면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예요? 가로 2번에 무슨 정리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자, 토지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는 자, 그거는 이제 뭐예요? 대장 등기부 지금 설명한 게 이 부분이고 자, 밑으로 가봐요. 그래서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을 묶어요. 가로 3번이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촉탁. 가로 4번은 지적 정리 통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가로 3번, 가로 4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뭡니까? 그 옆에다 이제 좀 써야 돼요.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등기 촉탁이다. 그럼 점점 찍고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원칙. 그럼 원칙이라고 왜 써둔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경계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봐봐요. 등기부에 경계가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경계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경계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좌표. 좌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좌표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번 봐봐요. 국가가 읽어봐요. 국가가 뭐라고? 자기 동그라미. 자기가 누군데요? 국가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왜 자기를 제가 안 읽을까요? 옛날에 국가가 자기 그랬더니 수강생이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차마 못 읽겠어요. 이제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기 그랬더니 예 그래서 얼마나 무난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가로를 쳐놔요. 이거는 왜 난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읽어봐요. 무슨 근거? 면세 근거야.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조문을 줌으로써 무닥 국가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근거다? 면세 근거. 자,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가 등기 촉탁한 국가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누군데? 국가. 그래서 등기 촉탁 대상에서 신규 등록은 뭐다? 제외. 자, 지적정리 통지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통지에다 다시 한번 써요. 통지는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소유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무슨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경우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적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지 대상이 9개가 있는데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바로 통지 대상이니까 9개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외워버렸어. 9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통지 대상은 소유자가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그러면 뭘 찾아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신청. 그럼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과거에 참 고전틱한 문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요즘은 뜸하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는 잡아주라고요. 그럼 만약에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자. 일단 뭘 찾아요? 소유자 신청을 찾아. 문제 풀이할 때.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유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지 대상 그러면 자동으로 몇 개? 9개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지 사유에서 가봐요. 지적소관청 직권 동그라미, 직권.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 줄쳐놓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써놨죠? 대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과 사업시행자, 대의, 공통점은 소유자가 모른다.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도록 뭐 해줘야 돼? 통지. 그죠? 자, 이번에 무슨 시기가 나오죠? 통지 시기가 나오네요. 이 통지 시기 아주 뭡니까? 의미 잘 잡아놔야 됩니다. 봐봐요. 통지 시기는 거기에다 이렇게 해놔요. 세 개 해놔요. 그럼 선생님, 왜 별표가 3개 해야 돼요? 작년에는 안식년을 가져왔어. 봐봐요. 이 통지 시기는 봐봐요. 23회, 24회, 25회, 26회. 작년 몇 개였죠? 26회였죠. 안 나왔어요. 2.5, 2.5, 2.5. 그러면 출발을 왜 2.5를 23회부터 출발을 시작했느냐? 이때 개정이 됐어요. 23회 때. 자,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일단 부동산 표시 줄쳐놔요. 부동산 표시. 자,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면 우리가 읽어봐요. 가안에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며칠? 15일. 자, 니은의 부동산 표시 줄쳐놓고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일 따로 줄쳐놔요. 며칠? 7일. 요 7일이 요 과거엔 뭐다? 통지 시기가 15일이어서 근데 그 15일이 7일로 바뀌고 나서 바로 23일 바로 출제됐어요. 어떻게 출제됐냐면 다음 중 통지 시기를 설명한 것 중 바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우리 형님들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15일 7일 외웠다가 이걸 바깥치기 해놨어요. 그래서 야 하는 거 하나 나왔다. 그래서 15일 7일 찍고 나오니까 뭐예요? 다시 문제 읽어보니까 뭐예요? 기억에 뭐라고 쓰나요? 불필요한 경우 가로, 필요한 경우 가로. 그래서 정답은 7일하고 15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5일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봐봐요. 그 의미를 잘 잡아놔야 돼.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왜 줄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밑에다 등기 촉탁이라고 써놔. 등기 촉탁.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읽어볼까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7일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문제 자기가 봐봐요. 이제 그걸 작년에 공략을 했었어요. 이제 드디어 26회 때는 그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출제가 안 돼서. 자 봐봐요. 이제 응용해봐요. 믹싱 시켜봐요. 읽어봐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일로부터 뭐다? 15일이다. 어때? X. 며칠? 7일.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 통지는 며칠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요. 분할하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분할인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어때? X. 며칠? 15일. 바로 그겁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작년에 예상했던 문제가 그거였는데, 이제 뭐예요? 자, 한 번은 23회 때는 그게 23회 때는 15일, 7일이 출제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4회 때는, 다음 잘 들어와요. 불필요한 경우는 10일이다. 어때? X. 이번에는 25회 때 문제 들어볼래? 필요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어때? X. 그 다음 단계가 요 문제였다고. 아까 등기 촉탁 관련돼서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통지 시기는 며칠이다? 7일. 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 필요한 경우야? 불필요한 경우야? 불필요한 경우잖아. 그럼 분할은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 그걸 잘 잡아놓으라고. 거기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3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또 제목을 좀 붙여놔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간주야. 자, 통지 간주.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줄잖아요. 자, 시군구가 16회 때 2.5점짜리야. 시도로 곤쳐서 2.5점짜리예요. 자, 시군구 공보 동그라미 또는이 임시예요. 또는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 줄쳐놓고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6회 때도 정확하게 맞췄네. 왜냐하면 이제 시도가 시군구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그게 출제 예상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16회 때. 시군구 간보예요, 공보예요? 공보 또는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래요? 참고 표시를 해가지고.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3군데 나와. 자, 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공통정리해서 한꺼번에 요 밑에다 정리를 좀 해놔요.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좋아 또. 첫 번째 밑에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시작 공부에 복구. 여기에 인터넷이 하나 나와.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는 시군구 무슨 판, 게시판, 밑이야. 여기는 밑. 자, 요건 인자라고 써놓을게.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자, 깔끔하게 정리해요. 여기는 동시에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네.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나오네요. 그럼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시군구. 뭐예요? 게시판이야, 공보야? 공보입니다. 여기는 또는이 밑이에요. 또는, 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여기 뭐라고 써놨죠? 지적 기준점 청량성가고시. 여기도 인터넷이 하나 나와.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공보 또는 인터넷이야. 자, 작년에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여기가 공보가 별표가 하나가 됐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럼 이유는 설명할게. 일단 적어놔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딱 정리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3군데 나온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간보, 공보 또는 인터넷이었어. 근데 간보를 없어서 전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밑 또는. 여긴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뭐 읽어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이게 개정이 돼서 작년에 목록화에 있었거든. 이육사가 돼버렸어요. 이육사. 이육사가 왜 이육사야? 제수번호 264야. 그래서 이육사로 개명한 거고. 원래는 이강록입니다. 이강록. 이 시인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개정이 돼서 작년에 목록화에 잊혀버려서 야,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묻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올해 얘네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놓으세요. 한번 봅시다. 이제 교통정리.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읽어봐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 통지 간주 조금 전에 했던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 지적기준점 청향성과 고시는 읽어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미선 하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붙은 거는 어디? 지적, 공부, 복구.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및. 여기는 또는. 그럼 요것도 이제 장난칠 수 있죠. 지적, 공부, 복구 시 시군구 게시판에만 게시판에만 게시한다. 어때? X. 여기는 동시에 해줘야죠. 동시에. 여기는 뭐다? 둘 중에 하나만 게시해주면 되고요. 공고해주면 되고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공고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요 세 군데가 나오니까 차이점 및 또는 여기는 뭐다? 게시판. 여기는 공보. 요 안에는 없습니다. 공보 또는 인터넷. 요렇게. 그래서 얘 때문에 작년에 개정돼서 얘네들을 등달아 예상을 했는데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출제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교통정리 3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밑에다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테마 몇 번이죠? 17번. 17번이 뭐예요? 지적 정량의 의의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지적 정량 문제도 이미 정해졌어요. 세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이게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래서 두 번째 줄잖아요. 의에서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찾았어요? 예,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다. 자, 이 가로 2번 읽어봐요. 지적 정량의 대상. 별표 5개. 여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한 문제. 자, 여기는 이제 지적 정량의 대상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지적 정량의 대상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13개입니다. 13개. 그래서 13개.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다. 자, 우리, 자, 8번째 하는 거니까 봐봐요. 한번 봅시다.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예, 그 개념은 그것만 하나 주시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그럼 먼저 가봅시다. 써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동그라미만 쳐요. 자, 지적 기준이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정량. 자, 이번에 뭐가 나와요? 복구 동그라미, 복구.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등록 동그라미, 등록전환 동그라미, 분할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 축적 변경 동그라미,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정량, 요거 조심해야 돼. 8번. 8번은 거기에다 특히 동그라미 8번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시개발사업. 생태 복구가 들어가면 복구탕.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신규 등록탕.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개발탕 이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이다. 요 개념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9번은 검사가 들어갔어요. 검사 정량. 그다음 지적 정량 수행자가 할 수 없음 줄잖아요. 할 수 없음. 자, 그 다음에 경계보건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대상이 아님. 지적 현황 정량도 검사 정량의 대상이 아님. 그러면 10번과 11번은 묶어요. 자, 그러면 10번과 11번은 대표적으로 어디? 지난주에 배웠죠. 검사 정량에서 뭐다? 제외. 자, 10번은 지적 재조사 출처나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무슨 정량이다? 지적 재조사 정량이야. 자, 그러면 우측에 가서 조그맣게 한번 문제 형태를 한번 써봅시다. 우측 박스 옆에다가 좀 여백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 문제가 이거예요. 써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2.5점짜리. 재작년 기출문제고. 그러니까 지적 정량이 13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요 13개가 어떤 형태로 문제를 줄고 있는 출제 경향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가? 그럼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또 가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최근 도입. 가장 최근 도입. 최근 도입된 거. 도입된 거. 도입. 요거는 뭐에 써놔요? 이거는 지적 재조사 정량이야. 자, 13개 중에 원래는 12개였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게 바로 지적 재조사 정량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도입된 거 뭘까? 지적 재조사 정량. 뭐라고 써놨죠?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있죠.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자, 지적 정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검사 정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정량. 지금 여기는 하나만 표시해 놨는데 두 개예요.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다음 중 지적 정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 검사와 지적 재조사 정량.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는 다음 달에 하고 일단 오늘 마지막 형태. 자, 이거는 이미 배웠어요. 아까.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 뭐가 있었죠? 지, 축, 그죠? 지적 확정 정량, 축척 변경 정량.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문제가 줄고요. 지적 정량 대상을 좀 암기하십시오. 그랬더니 13개를 딸딸딸 외우지. 13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걸 그걸 분석을 못하니까 맨날 밥만 먹으면 틀리네. 밥만 먹으면. 밤밤. 선생님, 오늘은 어디에서 출제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 봐줘요. 어디서 출제될 것 같아요? 2, 3, 4. 그렇죠. 2, 3, 4. 2, 3, 4.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하나만 찍어줘봐. 하나만. 그러면 3번이 가장 유력해요. 3번. 뭐예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근데 봐봐요. 지난번에는 작년에 이제 뭐예요? 특강할 때 번호를 붙여뒀더니 번호를 외워요. 뭐라고 외우는지 아세요? 자, 지적 확정 정량이 몇 번이냐 그러면 8번. 8번을 해. 8번이 뭔지를 모르고 외운다는 거야. 자, 그럼 자기가 자문해봐야 돼. 첫 번째, 읽어봐요.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경우. 몇 개? 13개. 13개가 아닌가. 그러면 여기 연속 지적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었네. 그렇죠? 이성 기준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23회 때 2.5점짜리였네.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기 봐봐요. 다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이제 자기가 주관식이라고 단판을 해봐요. 뭐가 있죠? 지적 재조사 정량.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지적 정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재조사 정량과 무슨 정량? 검사 정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적 확정 정량과 축척 변경 정량. 그러니까 지적 정량 10대상을 한번 눈으로 익히고 이걸 단답식으로 자기가 물어보는 거야.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경우 안 해야? 몰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뭐냐? 그러면 그걸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이걸 문제를 딱 가리고 자기가 단문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 객관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문제 형태.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3개만 더 더해주면 지적 정량이 대상 문제는 8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요 형태로. 그러면 거기 크게 옆에 걸 읽어봐요. 두꺼운 글씨 읽어봐요. 무슨 정량이죠? 기초 정량과 무슨 정량? 세부 정량. 자,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을 뭐 요렇게 앞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끌어내고 앞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묶어서 제목 하나 붙여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정량의 구분. 그렇죠. 자, 지적 정량 구분은 뭐냐? 기초 정량과 뭐가 있다? 세부 정량이 있다는 그 구분은. 그래서 세자에다 동그라미, 기초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21세기가 간절히 날아난다. 그래서 하도 안 외워서 읽어봐요. 세기, 그렇죠? 세기. 자, 기가 뭐예요? 기초 정량, 세부 정량. 읽어봐요. 지적 정량의 구분. 근데 두 가지 형태로 출제돼요. 봐봐요. 지적 정량의 구분에는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이 있다. 이 정도 수준.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요. 경계 보건 정량은 기초 정량에 해당된다. 어때? X. 무슨 정량에? 세부 정량.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형태로 지문을 크게 하나 봐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정량에 뭐가 나와요? 방법. 방법은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청량 도구라고 써놔요. 청량 도구. 청량 도구. 청량 도구 이름이야, 이게. 청량 도구 이름. 도구. 한마디로 청량 기기라는 거예요. 청량 기기. 자, 그러면 청량 도구라고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어때요? 여기 평편하죠? 그래서 평판 청량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다 갖다 대. 전자를 갖다 대. 전자평판이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죠? 자, 전자평판. 그러면 평판 청량, 전자평판. 전자평판은 좀 살려놔요. 전자평판 청량은 거기다 살려놓고 위에다 고리표를 붙여요.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놔요. 다음 중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청량을 골라라? 전자평판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청량이 있다? 경의 청량. 경의 청량은 도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안경 생겼처럼 생겼고 이게 경의 청량이라는 도구 이름이에요. 자, 경의 청량은 조심해야 돼요. 경 동그라미잖아요. 경의 청량.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경이 들어간 게 뭐가 있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경. 이렇게 연결.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전파를 썼다. 무슨 청량? 전파기 청량. 강파기를 썼다. 강파기 청량. 사진을 찍었다. 사진 청량. 인공위성을 찍었다. 이상 청량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정도로 수정되고 있어요. 지적 청량 방법에는 이러한 청량 방법이 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그러면 모의고사를 딱 출제하면 전부 뭘 청량을 찍어요? 이성 청량을 찍는다고. 이성 청량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뭐예요? 전자평판. 그거 조심해야 돼. 상식적으로 보면 다 틀리거든. 자, 가로 4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지적 기준점이 나오죠. 지적 기준점.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이 1 써놔요. 1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자, 삼각점. 2 뭐예요? 다 까먹었다 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렇죠.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지적 도건점. 이렇게 써놔요. 지적 도건점. 바로 닫고.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써요. 여기 위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조심해야 돼요. 요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요거는 국가 기준점이고 요거는 지적 기준점이야.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읽어봐요. 지적, 읽어봐요. 지적, 읽어봐요. 지적. 간혹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기준점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써놨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자기가 숙지해야 돼, 어차피. 자, 읽어봐요.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자,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쳐놔요. 뭐예요? 기준. 기준을 툭 쳐요. 그러면 요 밑에다 기초 청량이라고 써놔. 기초 청량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청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되는 거예요. 기초 청량.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공부하실 때, 자, 점을 빼봤습니다. 점 빼고 청량으로 먼저 봐요. 읽어봐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읽어봐요. 기초 청량. 기초 청량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초청량,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기초청량이고 지적삼각청량, 지적삼각보조청량, 지적도건청량은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줄 쳐놓고 거기에다 C하고 G를 써놔요. CG. 그래서 CG 딱 해놔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국토교통부 장관. 나머지 사람이 나오면 다 틀려. 다 틀려요. 다 틀린다라는 거. 지적청량 수행자도 나올 수 없어요.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읽어봐요. C하고 G. 그렇죠.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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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거기 이제 써놨으면 이제 뭐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가로쳐요. 항상 요 자리를 조심하라고. 자, 지적기준점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청량기준점을 말한다. 어때?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CG. 그렇죠? CG. 누구나?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하실 때 지금 강의 노트를 뭐 하느냐. 지금 요거 맥을 잡으라고. 맥 중에서 제일 좋은 맥은 뭐예요? 진맥이 나잖아. 진맥. 그래서 진맥을 잡아요. 진맥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진맥을 못 잡으면 부수적으로 뭘 잡아요? 읽어봐요. 실맥을 실가닥하는 멜릭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적기준점에서 진짜 맥은 바로 시지 거기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다. 자, 가로 5번은 뭡니까? 가로 5번은 뭐가 나오죠?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줄 쳐놔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립 등기까지. 지적청량업자 따로 줄 쳐놓고 시도지사 사전 등록이라고 줄 쳐놔요.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야.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뭐예요? 생각해봐요. 저 모 지역에 갔더니 제가 사우나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뭐예요? 저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 간판을 세상에 이렇게 해놓은 간판. 이게 정말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대한지적공사를 이제 뭐예요? 뒤에 간판이 대한지적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뭘 써놨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뽑아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 이런 몰상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도 너무하는 거야.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보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공간정보 이렇게 바뀐 거야. 정보는 무슨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지적정보를 나타내고 있거든. 그래서 대한지적공사가 뭐로 바뀌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어때? X야. 누구도 있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있게 돼. 자,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항이다. 어때? X. 조심해야 돼. 누구 등록사항이다?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좀 잡아두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6번 뭐가 나오죠? 가로 6번 뭐가요? 지적청량의 절차. 요거 별표 5개. 별표 5개는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자, 이게 도표로 나타나니까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개 중요한 것만 몇 개 찍어봅시다. 일단은 거기 가운데 읽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청량은 누가 되어야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 요 지적청량 수행자를 지적소관청으로 건치면 X가 돼요. 옆으로 빠져봐요. 수행계획서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옆으로 빠져봐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져서 24회 때 2.5점짜리가 나오고요. 이제 지적소관청은 24회 때 우려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을 우려먹을 가능성이 커. 다음 날을 며칠로? 3일, 5일, 7일로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외워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크게 일단은 그렇게 봐요. 근데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동안 바로 하살표 밑으로 가봐요. 청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다. 이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2번은 동그라미 쳐놔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 달에 해야 되고. 자, 그러면 3번을 가봐요. 청량기간은 합의. 합의라는 키워드를 잡아요. 합의. 자,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러면 학위 기간 밑에다가 20일이라고 적어놔봐요. 20일. 20일 적어놨어요? 그럼 청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계산해봐요. 청량기간은 며칠? 4분의 3도 이제 못 곱해요. 4분의 3. 며칠? 15일. 검사기간은? 그게 작년 기출문제야. 검사기간이 며칠이냐. 그래서 작년에 정확하게 찍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갔어.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문제는. 봐봐요. 자, 그 문제가 바로 봐봐요. 25회 때하고 26회 때 2.5점짜리거든. 25회 때 잘 들어봐요. 지적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래서 5번에 뭐라고 나왔느냐. 잘 봐봐요. 합의한 경우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5분의 2는 청량검사기간이다. 어때요? X. 그걸 냄새를 풍겨놨어. 그래서 26회 때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다? 합의가 20일인 경우 검사기간을 골라라. 그게 작년 기출문제. 이제 갔어.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는 안 나와. 올해는 만약에 나오려면 그게 몇 번이 나와요? 위에 2번을 체크해놨잖아. 그 2번. 그게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돼. 그거는 고스톱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고스톱은 기본이 몇 점이에요? 3점이면 끝나죠. 기본이. 요거는 4점이 기본이야. 4점. 이 4점자가 이게 뭐냐? 여기 봐봐요. 이 점자가 요 점자야. 읽어봐요. 무슨 점? 지적 기준점. 이 점에 따라서 뭐예요? 일당을 준다고. 청량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개가 하루 일당이야. 4개가 15점 이하는 그냥 4일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4점을 가산할 때마다 하루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뭡니까? 우리 최저임금제가 1시간 얼마예요? 6,030원입니다. 6,030원.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서 어제 뭐예요? 6,020원이라고 어제 그래서 야단 맞고 갔어요. 그래서 6,030원. 1시간당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하루를 봐봐요. 지적기준점 1개를 청량하더라도 하루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2개를 하더라도 며칠? 하루. 3개더라도 하루. 4개더라도 하루를 주는 거야. 그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15회 때 출제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요게 이제 15회 때 10년 만에 출제될 건지 뭐다 한번 기초가 주목된다. 이거는 안 나온다다. 합의가 나올 거다. 합의가 나올 거다. 작년에 합의가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합의는 이제 올해 안 나와. 계산 문제 나온다면 2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2번으로. 자, 그러면 그 옆에 검사기간은 며칠이에요? 검사에서 4자 동그라미. 자, 검사기간에서 4. 검사에서 4. 그래서 4하고 그 4이라고 뒤에 연결을 시켜놔요. 검사.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 청량기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그냥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 나머지는 외워야 돼.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이제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럼 모의고사 볼 때 4분의 3하고 4분의 1을 바꾼다고. 봐봐요. 합의한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검사기간이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4분의 1은 청량기간이다. 어때? X. 만약 혹시 출제되면 또 그거 바꿔치기 할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원이 꼴통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숙제하는 시간. 청량기간이 길겠어? 검사기간이 길겠어? 청량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요 청량기간이 검사기간이 청량기간이다 보면 이건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그렇게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몇 개 점검하고 요 부분만 정리하고 좀 쉽시다. 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거기에다 줄잖아요. 1번 지문. 검사 청량과 지적 제소자 청량 줄잖아요. 자, 제외 동그라미, 제외 포함이 아니에요. 제외. 자, 그 제외라는 거 행강편 딱 쳐놓고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수행자 줄잖아요. 지적 청량 수행자 줄잖아요. 거기에 의뢰 동그라미 뒤에 의뢰해야 된다. 의뢰 찾았어요? 그럼 의뢰는 누가 같아? 지적 청량 수행자. 이 지적 청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자꾸 바꿔치기 한다는 거야. 의뢰는 누가 같아? 지적 청량 수행자야.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는데요? 아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뭐예요? 지적 청량 업자한테 의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단독 문제로 출제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2개. 뭐가 있어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5개 지문에서 재를 포함으로 온 지문 못 찾아낸단 말이야. 거기에다 맥을 잡으라고, 맥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바로 맥입니다. 자, 2번은 갑니다. 수행 계획서를 두 번째 줄 다시 맥 잡아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거기를 맥을 잡아요. 그 다음에 뒤에 지적소관청 따로 줄 쳐놓고. 지적소관청은 24회 때 우려먹었어. 시도지사로.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맥을 잡아놓으라고. 자, 그럼 밑에 3번 봐봐요.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그럼 검사기간은? 4일. 그럼 4번 지문으로 가요.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청량 읽어봐요. 연계보건 청량 따로 줄쳐놔요. 자, 지적현황 청량 따로 줄쳐놔요. 지적현황 청량.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아주 5개. 선생님, 그러면 올해 지적 청량 의뢰 절차는 뭐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자, 오른쪽 가요. 오른쪽에 가서 검사권자 찾았어요? 예, 요걸 별표 5개나. 선생님 작년에 별표 3개였는데 올해 왜 별표 5개입니까? 올해 출제는 이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이유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검사권자는 시도지사 찾았어요? 자, 시도지사 등 관할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쳐놓으세요. 거기가 포인트야. 거기가 맥이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걸 딱 행강편으로 딱 쳐놔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만 줄쳐놔야 돼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뭐예요?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과거에는 이거였어요.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동그라미. 다만. 자, 읽어봐요. 뒤에 거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청량성과 및 읽어봐요. 경의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였냐?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과거 조문이에요. 근데 거기 A번 가봐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면적 규모 이상 진하게 칠해놨네.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관리해? 누가 검사 청량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거기 이상에다 줄 서놓고 그러면 미만은 누가 검사 청량하는 거 봐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요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의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학정청가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개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면적 규모 이상은 누구다? 시도지사가죠. 면적 규모 미만은 누구다? 지적소관청. 작년에 찍었는데 의외로 쉽게 출제돼서 합의라는 단어가 그게 나왔고요. 근데 올해 예상은 작년에 여기가 별표가 3개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별표 5개 올라간 거예요. 올해는 그길 겁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자,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놨네. 이제 머릿속에 봐봐요. 청량 및 검사 기간은 청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그러면 나중에 계산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고 합의 시 그러면 기간이 몇 분의 3?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검사권자는 원칙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애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지적학정 청량은 구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럼 이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뭐예요? 면적 규모 이상이고 지적소관청은 면적 규모 미만일 때. 거기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약간 직간접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가로 6번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에서 이걸 잘 숙지해두면 모든 문제를 다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면 테마 18번 뭐가 나오죠?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 요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